베트남에서 첫 번째 판정받은 사람이 나온 지 23일 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앞서 받은 사람 16명이 모두 나았기 때문에 완벽한 청정국가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 하노이가 뚫리면서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을 무너뜨린 26세 여성의 놀라운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은 일본 철강회사 수장의 딸로 베트남 부유층으로 알려진 화류계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런던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출국해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했다고 알려졌는데 가족들 모두 판정을 받았으나 혼자서 이를 피해 프랑스를 경유해서 베트남으로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베트남에 돌아와 여기저기 활보하고 다녔으며 클럽에서만 500명 넘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 여성의 64세 친척과 27세 운전기사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소식에 나라가 뒤집히며 지금 하노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호치민을 거쳐 일본 나고야로 갔던 한 일본인이 뒤늦게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통보하기까지 반나절 이상이 걸리면서 일본 승객에 노출된 베트남 국민들은 13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았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본이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은 테스트를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6일까지 16만 건에 가까운 테스트를 했지만 일본은 만 건에도 못 미쳐 1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하루에 15,000건을 하는데 일본은 1,000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내 실제 숫자는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이 일본은 막지 않으면서 한국을 막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오히려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를 해서 숫자가 많이 발생한 한국이 더 위험한 국가가 되었고 아니라고 소극적인 대처로 사실을 숨기기에 바쁜 일본은 더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본이 이제는 아무런 통보 없이 한국에게까지 입국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은 이번에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며 국내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베트남에게 진단키트를 주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 생산과 공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승인을 받고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4개 업체는 한 주에 무려 14,000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에 40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생산량은 국내에서 사용하고도 유일하게 남는 수준입니다. 지난 5일 한국의 유전자 진단키트 전문기업 시젠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30여 개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최근 진단키트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도 진단키트가 모자란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번 상황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동맹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진단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구가 4천만에 가까운 캘리포니아가 보유한 진단키트가 200개에 불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력이 놀랍다며 지금 전세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일 영국 금융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의 시젠을 언급하며 거대한 제약업체 호프만 라러쉬 등에서도 믿을만한 진단키트를 개발했지만 시젠은 AI 자동화 기술로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은 선진과학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많은 경제 생산량을 연구에 투입하는 나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프랑스 BFM TV 방송에서도 시젠의 진단키트가 소개되면서 현재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진단키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ABC 뉴스는 지난달 27일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진 진단 역량의 빠르기와 범위를 따라갈 국가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WHO보다 한국에서 말하는 통계가 넓은 범위에서 테스트해왔기에 더 정확한 신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도 한국처럼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아무리 막아도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국이라 했던 베트남도 지금 뚫리자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의 베트남은 앞으로 숫자가 급격히 늘어 진단키트가 부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 세계 30여 개국처럼 한국의 진단키트를 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베트남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키트 직접 개발하세요.
일본 국민들도 슬슬 아베에게 화가 나나 봅니다. 이제 아베가 하는 일은 뭐든지 싫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이 일본의 헌법 기념일이라서 아사히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엑스맨 아베의 장기 집권을 바라는 분들에게는 가슴이 아픈 소식이겠지만 정말 이러다가 조만간 아베가 쫓겨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된 상황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사히 신문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 하에서 헌법 개정을 할 것인지 찬반을 묻는 질문에 반대가 58%가 나왔고 찬성은 32%가 나왔습니다. 아베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도 물었는데 서두를 필요 없다가 72%, 서두를 필요가 있다가 22%로 드러났습니다. 자위대의 규정과 임무를 명기하려는 헌법 구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65%, 바꾸는 편이 좋다가 27%로 나왔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베가 서두르고 있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고 또 지금 이 시국에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노골적으로 아베가 하는 헌법 개정은 절대 반대라는 의견이 더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여전히 고장난 녹음기처럼 헌법 개정만 외치고 있습니다. 3일 일요일에 개최된 일본의 헌법 포럼 세미나에 아베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자위대가 마음대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 구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메시지에는 중동에 파견되는 자위대 호위함에 타서 격려하고 있을 때 헌법 위반이라는 플랜카드를 봤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단단히 우리의 자위대의 이름을 올리려고 합니다. 라고 매달려 호소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일본에서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라는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게시판인 이 채널의 설립자인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베가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은 C19 대책을 우선으로 해야 할 때이다. 대만, 한국, 중국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아베를 교체하려고 고민 중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C19 사태를 헌법 개정과 연결해서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아베가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데 급한 C19 대책에 주력하지 않고 임기 내 개헌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사태 선언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기자회견을 4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헌법 개정이라는 이슈로 다시 물타기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베는 기자의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C19로 일본이 폭망 직전이고 일본인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여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큐슈 대학의 미나미 교수는 헌법을 따져보자. 일본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아베에게 백지 위임된 권한이 아니다. 라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은 국가의 책임에 관한 칼럼이지만 밑바탕에는 아베 마음대로 하게 두면 안 된다는 비판이 깔려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총리라는 직위에 있지만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권한을 행사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보면서 일본 국민이 아베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취급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치산자란 심신의 상실로 자기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고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빈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신의 가족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들은 딱 아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C19를 잡고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일본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하는 것은 죽어도 따라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아베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TV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성공적인 한국의 대책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와중에 며칠 전부터 일본에는 아베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와 칼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도 2일 트위터에서 일본에서 PCR 테스트 수가 적은 것은 아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베의 책임을 따지는 기사와 칼럼과 방송이 이어지면서 아베는 자민당 내부뿐 아니라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베 본인은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턱이 튀어나오는 아베노 마스크를 착용한 채 웃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